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선으로, 그러니까 심리극 디렉터이자 AI 심리상담 연구자의 눈으로 서울 로보진공지능과학관을 함께 둘러볼까 합니다. 네. 가보니까요, 이곳이 꼭 인간이랑 AI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대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그래서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또 이게 앞으로 심리 상담이나 심리극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이야기들을 당신과 함께 한번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술이랑 인간 심리가 만나는 지점은 언제나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특히 이 과학관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체험을 통해서 또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우선 1층 로비에 딱 들어섰는데 주변에 보니까 관람객들 표정에 호기심도 있고 약간은 좀 낯선 느낌, 그런 게 좀 섞여 있었어요. 꼭 그 상담이나 심리극 처음 시작할 때 미묘한 긴장감? 아니면 기대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바로 거기에서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AI가 과연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준비 상태 같은 거?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감지하고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첫 만남의 그 분위기라는 게 관계 형성에 엄청 큰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재 AI는 명확한 데이터 처리에는 강점이 있는데 이런 좀 암묵적이고 복합적인 분위기나 감정 상태를 읽는 능력은 글쎄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단순히 표정을 인식하는 거랑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건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렇군요. 얘들이 끊임없이 주변 환경 데이터를 막 분석하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 모습이 꼭 심리극 무대 위에서 되게 어려운 선택을 앞둔 주인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요. 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거기 트롤리 딜레마 체험 존이 있었는데 이건 더 직접적으로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AI라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바로 그 지점에서요, 심리극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AI 상담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담자가 정말 극심한 고통이나 어려운 선택 상황에 놓였을 때 AI가 단순히 통계적으로 이게 최선이다, 혹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만 제시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결정 이면에 숨겨진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역사, 또 관계의 맥락, 아주 복잡한 감정까지 헤아리는 그런 공감적인 접근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이게 AI를 상담 영역에 적용할 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핵심 문제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로봇이랑 정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저런 예측 불가능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AI가 대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하고 노는 건 특히 즉흥성이 두드러지죠. AI다 상호작용 패턴을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몰입하는 경험, 그러니까 소위 함께 있음의 질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정서적 교감의 깊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3층 상설 전시실로 가봤습니다. 여기는 AI랑 인간의 관계 맺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시 해설을 듣다 보니까 문득 심리극의 보조자 역할이 떠오르더라고요. 보조자요? 네. 주인공이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다른 인물의 입장을 대신 연기하면서 내면 탐색을 돕는 역할인데 여기 전시물들도 AI와 인간,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한 마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생각해보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표정을 바꾸는 마스크봇이라든가 주문받는 푸드엔젤 로봇 같은 경우에서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글쎄요, 아직은 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좀 더 가까워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직은 좀 그렇죠. 심리극의 중요한 힘 중 하나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즉흥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창조적인 에너지랑 깊은 만남. 근데 현재 AI가 인간의 그런 미묘한 감정 변화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얼마나 유연하고 또 진정성 있게 반응할 수 있을지는 이건 여전히 큰 과제 같아요. 큰 과제죠. 이제 마지막 4층 기획전시실인데요.
여긴 좀 더 생각할 거리를 주더라고요. AI와 예술의 협업 같은 주제들이요. 아, 예술과의 만남이군요. 네, AI가 만든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게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기술 기반의 창작물이 뭐랄까 인간 예술가의 고뇌나 삶에서 우러나온 작품처럼 우리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거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의 창작 패턴을 모방하거나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경험, 감정, 또 고유한 삶의 이야기랑 깊이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AI의 창작물이 과연 그런 진정성이나 울림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계속 질문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담해서 내담자의 그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과정과도 연결되는 고민이고요. 그렇군요. 오늘 과학관을 쭉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요. AI가 상담 과정에서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인지행동 훈련을 돕는다거나 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은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 감정의 파도를 같이 넘고 또 어떤 논리나 효율성을 넘어서 그냥 존재 자체로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위로와 힘을 주는 공감적 동행. 이게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기술 수준이나 또 심리치료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그 깊은 수준의 공감이나 관계 형성은 역시 인간 고유의 역량에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또 다른 형태의 협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죠. 자, 오늘 저희의 탐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만약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AI 심리상담자와 인간 심리상담자 중에서 누구와 당신의 마음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AI와 인간이 공존할 미래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마음의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